며느리 몰래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인 시어머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지금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몰래 들인 그 여자 때문이에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평온했던 일상. 결혼한 지 3년째 저는 남편 민수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께 아침 인사를 드리고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와드리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고마워라, 우리 며느리. 민수 아침은 챙겨줬지? 네, 도시락도 싸드렸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친절하셨어요. 친정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저도 진심으로 모시려고 노력했죠. 남편 민수 역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항상 저와 어머니께 안부를 묻고 주말이면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곤 했어요. 여보, 오늘 회식 때문에 늦을 것 같아. 알았어요. 조심해서 들어와요.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가 쌓여가며 저는 이 집이 진짜 제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도 마치 친모녀처럼 가까워졌고 남편과의 사이도 더욱 깊어졌죠. 저녁 시간이면 셋이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누곤 했어요. 어머니, 오늘 시장에서 좋은 고등어를 샀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참 살림 잘한다. 민수야, 내가 복이 많아. 맞아요, 엄마. 제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때만 해도 이런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은 그날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상한 낯선 흔적 발견.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됐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청소를 하던 중 거실 소파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죠. 긴 검은색 머리카락 한 올이 소파 쿠션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저는 단발머리고 시어머니는 파마를 하신 짧은 머리셨거든요.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상하네.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아마 누군가 방문했을 때 떨어뜨린 머리카락이겠지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흔적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세면대에 제가 쓰지 않는 색깔의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연한 핑크색이었는데 저는 주로 레드나 브라운 계열을 쓰거든요. 어머니, 혹시 새로운 립스틱 쓰세요? 아니야, 나는 원래 쓰던 것만 써. 그리고 며칠 후엔 현관 신발장에서 처음 보는 여성용 슬리퍼를 발견했어요. 사이즈 240, 제 발보다 한 치수 작았죠. 이 슬리퍼는 뭐지? 시어머니께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냥 예전에 사둔 걸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제가 3년 동안 이 집에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슬리퍼였어요. 며느리의 불안한 직감. 이상한 흔적들이 계속 발견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자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우리 집에 다른 사람 온 적 있어? 다른 사람? 무슨 말이야? 그냥 이상한 흔적들이 좀 보여서. 남편은 무덤덤하게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뭔가 어색한 표정을 짓는 것 같았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다가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왜 자꾸 그래? 피곤한데. 남편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어요. 보통은 제가 뭔가 궁금해하면 끝까지 들어주고 같이 생각해주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왠지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주의 깊게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요. 그리고 며칠 후 더욱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상한 외출. 시어머니의 행동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오전에 시장을 보시고 오후에는 집에서 TV를 보시거나 동네 친구들과 수다를 떨곤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외출이 잦아졌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언제 돌아오세요? 글쎄, 저녁 전에는 올 거야. 말을 흐리시면서 서둘러 나가시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그리고 돌아오실 때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외출하신 후 집에 혼자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나가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현관 신발장을 보니까 시어머니 신발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문 열리는 소리가 났는데.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돌아오셨을 때 물어봤어요. 어머니, 오늘 오후에 잠깐 집에 들르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방금 왔는데. 그런데 현관문 소리가. 착각했나 보구나. 옆집에서 난 소리일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우리 집 현관문이었어요. 3년 동안 들어온 소리인데 틀릴 리가 없었거든요. 집안에 들어온 낯선 여성. 결정적인 순간은 목요일 오후에 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마트에서 돌아온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말 괜찮을까요? 며느리가 알면.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조심하면 돼.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함께 있던 여자 목소리는 처음 듣는 소리였죠. 저는 조용히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 쪽으로 다가갔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대체 누가 우리 집에 있는 걸까요? 거실 문 앞에서 살짝 엿보니 시어머니와 함께 앉아있는 여성이 보였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꽤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긴 검은 머리에 깔끔한 옷차림이었죠. 아이고, 수고했어. 차 한 잔 더 마셔.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 그 여자가 시어머니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더욱 당황했죠. 대체 누구길래 시어머니를 그렇게 부르는 거죠? 민수가 언제 들어온다고 했지? 보통 7시쯤 들어와요. 그 여자가 남편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며느리의 충격적인 목격.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거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시어머니와 그 여성이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어요. 아, 너 벌써 왔구나? 어머니, 이분은 누구시냐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시면서 말을 더듬으셨어요. 이분은 그냥 친구야. 친구요? 처음 뵙는데요. 그때 그 여성이 일어나면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라고 해요. 김영희요? 어떻게 아시는 분인지. 시어머니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동네에서 알게 된 친구야. 요즘 자주 놀러와.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어색하셨고 그 여성도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그런데 왜 저에게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냥 별거 아니니까. 그때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돌아오는 소리였죠. 여보, 집에 있어?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그 여성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영희 씨, 왜 여기에? 남편의 당황스러운 반응. 남편의 반응을 보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여보, 이분 알아요? 남편은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시어머니와 그 여성을 번갈아 보고만 있었죠. 민수야, 너도 왔구나.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이게 무슨... 잠깐 설명할게. 그때 그 여성, 영희 씨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 여성이 가는 것을 막았어요. 저는 정말 그냥 인사차 온 거예요. 인사차요? 그럼 왜 제 남편이 아시는 거죠? 남편이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여보, 진정해. 설명할게. 설명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거실의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어색한 미소를 지으시고 남편은 말을 못하고 있고 그 여성은 가려고 하고. 아무도 나가지 마세요. 지금 당장 설명해 주세요. 가족 내 긴장과 불신. 그날 저녁 영희 씨가 간 후 집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여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엄마가 친구라고 하니까. 그럼 왜 그 여자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께 물어봐도 계속 친구라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어머니, 정말 그냥 친구세요? 그래, 그냥 친구야.
그럼 왜 저에게 말씀 안 해주셨어요? 별거 아니니까.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그날 밤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여보, 정말 모르는 거야? 응, 나도 엄마가 친구 사귄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왜 처음 봤을 때 그렇게 놀랐어? 그냥,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놀란 거야. 남편의 설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예민해졌어요.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 남편의 모든 말을 의심하게 되었죠. 낯선 여성과의 갈등 폭발. 며칠 후 영희 씨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집에 있을 때였죠. 어머니,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죄송한데 도대체 어떤 사이신지 정확히 알려주시겠어요? 그냥 동네에서 알게 되어서. 동네 어디서요? 저도 3년 동안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처음 뵈는데요. 영희 씨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냥 마트에서. 마트에서 알게 되어서 집까지 오시게 되었다고요? 어머님이 집에 놀러 오라고 하셔서.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야, 너 왜 그래? 친구인데 뭐가 문제야? 어머니 이상하잖아요. 왜 저에게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때 영애 씨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저는 정말 이만 가보겠어요. 괜한 오해 사지 않게. 오해요? 무슨 오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면 왜 자꾸 피하려고 하세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진실을 밝히려는 며느리의 결단.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두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온 후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 그 영애 씨 말이에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백했어요. 사실은 회사 동료야. 회사 동료요? 응. 최근에 이직해온 사람인데 엄마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왜 처음에 말 안 했어요? 엄마가 친구라고 하니까. 괜한 오해 살까봐. 무슨 오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직접 영애 씨를 찾아가서 진실을 알아내기로 했죠. 시어머니가 외출하신 사이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영애 씨 계신가요? 잠깐만요. 그런데 놀랍게도 김영희라는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그런 분 안 계신데요. 무너진 신뢰와 새로운 시작. 그날 저녁 저는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을 불러놓고 마지막 질문을 했죠. 어머니, 그리고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요. 김영애 씨는 정확히 누구세요? 둘 다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현관에서 벨이 울렸어요. 영애 씨였죠. 들어오세요. 이제 정말 진실을 말해주세요. 영애 씨가 들어와서 앉더니 드디어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죄송해요. 사실은 저는 민수 씨의 전 여자친구예요.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전 여자친구요? 네. 5년 전에 헤어졌는데 최근에 어머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영희가 민수를 정말 좋아했거든. 그때 헤어진 게 아직도 아쉽다고 해서. 그래서 집에 몰래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냥 가끔 와서 민수 이야기나 하고 가는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여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엄마가 부탁하셔서. 그냥 가끔 인사만 하는 거라고 했거든.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보다 아들의 전 여자친구가 더 마음에 들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몰래 만나게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제 이 집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죠.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여보, 다시 생각해봐. 어머니, 며느리가 오해한 거야.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3개월 후 저는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남편은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어요. 지금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거짓된 행복보다는 진실된 아픔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두 가족의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가족이 서로를 속이고 배신한다면 그 결혼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자유예요. 비록 상처는 깊지만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절대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거예요.